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전 세계는 좋으나 싫으나 크고 작게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 부분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중국 인민 중에는 비행기, 기차조차도 탈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보시는 사진은 중국의 휴대전화 업체 비보의 광고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BTS라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BTS가 아닙니다. 게다가 이 광고를 올리는 제목으로 비보는 맥도날드에 있다 라든가 BTS, 맥도날드 등의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BTS 맥도날드 메뉴에 인기에 묻어가려고 하는 얄팍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은 BTS의 한국전쟁 발언을 꼬투리 잡으며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했고, 현재 중국 정부는 BTS 억압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의 기업은 이런 어이없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와 반대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든 것을 배척하기도 합니다. 분노의 질주 더 얼터메이트에 출연한 존 시나는 지난 5월 25일 대만 매체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인터뷰 중 존 시나는 대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분노의 질주를 관람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중국인들이 대만은 나라가 아니라며 들고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분노의 질주 시리즈 수익의 30%는 중국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존 시나는 결국 중국에 굴복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존 시나가 중국에 사과하자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수많은 그의 팬과 레슬링 실력으로 비난할지언정 그의 성품과 선한 영향력만큼은 인정하던 사람마저도 그에게서 돌아서게 됐습니다. 특히 그의 대표 프랜차이즈가 네버 기브업으로 히어로와 같은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모습을 보여와서 파장은 더욱 컸습니다. 이후 인터넷에서는 수많은 합성물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과 이름을 합성한 존 시나부터 시작해서 관련 티셔츠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중국인들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의 폭력으로까지 느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중국인은 천안문 당시 모두 사라졌다는 농담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중국인들은 아직도 살아남아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코로나19와 시진핑 주석을 합성해 놓은 조각상입니다. 이 조각이 공개되고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상을 만든 사람이 중국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제작자는 이 조각의 제작 과정과 설치 과정을 유튜브에 공개해 세계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동상을 제작한 자유조각공원은 LA와 라스베이거스 사이에 위치한 모하비 사막에 자유조각공원을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자유조각공원은 5년 전에 설립됐고 중국인 조각가 첸 웨이밍과 몇 명의 친구들이 황무지를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주석 동상은 중국에서 벌어진 천안문 대학살 32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에 선보였습니다. 자유조각공원에는 이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주의의 박해를 보여주는 예술작품을 다수 전시하고 있고 이미지와 오디오 및 비디오로도 공산주의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조각공원에는 육사기념비, 천안문 대학살, 타슈카 위트코 조각, 천안문 탱크맨, 중국 민주운동가 리왕양, 코로나 바이러스 등 10여 개의 대형 조형물과 건축물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진핑 코로나 동상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유조각공원 측은 오늘날 중국 공산당이 점점 더 파렴치해지고 있고 전 세계 국가들이 공산당 바이러스에 의해 황폐화되는 상황에 이러한 예술작품을 통해 공산주의, 권위주의 정권이 인민에 대해 저지른 가혹한 범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싶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각들을 만든 첸 웨이밍은 1988년 중국을 떠나 뉴질랜드로 갔기 때문에 천안문 시위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당시 시위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이러한 활동을 하게 만들었다고도 전했습니다. 진정한 중국인이 중국을 탈출해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국 인민들은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비행기, 열차조차도 탈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중국에서 신호를 무시한 사람들의 얼굴, 이름, 신분증 번호 등이 공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완벽한 통제 사회가 돼버린 중국은 무단 횡단만 해도 모든 것을 공개하고 사회 신용 점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중국에서 운영 중인 새서미라는 신용 등급 시스템입니다. 2015년 알리바바 산하의 금융 계열사인 엔트 파이낸셜은 신용 등급 시스템인 새서미 크레딧을 출범했습니다. 새서미에서는 중국인의 모든 것을 점수로 반영합니다. 인터넷 사용 내역, 전화 문자, SNS 사용 내역, 이동 지역,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 쇼핑 내역 등 중국인들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모든 것을 점수로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상에서 반정부 성향의 글을 작성한다든가 천안문과 관련된 글을 올리면 점수가 하락하고 중국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글을 올리면 점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자기 검열을 하게 됩니다. 점수가 높은 사람은 자동차 렌트나 호텔을 쉽게 예약하고 보증금 없이 방에 들어가는 등 사회적 혜택을 받습니다. 당의 간부나 고위 공무원 등 점수가 높은 계급은 2세도 높은 점수를 세습받게 됩니다. 반면 점수가 낮은 사람은 인터넷 속도가 제한되고 해외에 나가는 것이 금지되고 열차 좌석에 앉을 수도 없게 됩니다. 게다가 중국 내 설치된 2억 여 개의 CCTV에 있는 얼굴 인식 시스템을 이용해 점수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만나면 점수를 떨어뜨리는 시스템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도가 더 보편화되기 이전인 2018년 기준 신용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비행기 탑승이 금지된 사람은 1,700만 명에 달하고 고속철도 탑승이 금지된 사람은 540만 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편안한 현대인의 생활을 누리려면 친정부 성향의 발언만 해야 하고 만나는 사람도 친정부 성향의 점수가 높은 사람만 만나야 합니다. 발전한 기술을 이용해서 국민 통제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그리고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더 세밀한 부분까지 감시하고 점수를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의 일만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수많은 중국 게임이 국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중국 게임인지도 모르고 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몇 게임들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최근 한국에 출시된 중국 게임입니다. 그림만 봐서는 중국 게임인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약간 부분을 살펴보면 소름 돋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단순 스마트폰 게임인데 마이크, 웹캠에 액세스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인가, 동의를 구할 필요 없이 사용자의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할 것입니다. 라며 노골적으로 개인정보를 맘대로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관의 내용까지 꼼꼼하게 읽어보지는 않습니다. 이 게임을 설치하고 즐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의 개인정보는 중국으로 넘어갔고 어딘가에 이용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마이크와 카메라까지 이용당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중국의 소프트웨어와 IT 기기를 이용하고 있다면 한국에 있어도 중국 정부의 감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